1427에 연출했던 이한기 PD라고 합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 개입 관련한 게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회차였고, 더불어서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연천에 추락했던 무인기에 대한 실체를 쫓는 방송이었습니다. 1427회를 이제 기획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12월 3일날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2주에 그것이 알프다에서 비상계엄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군 쪽 취재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방첩사 위주로 취재를 진행했었는데, 당시에까지는 아직 보도가 잘 안 됐는데 취재 과정에서 정보사도 좀 개입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보사라고 하면 대북 공작 내지 정보 활동을 부리는 부대인데 왜 이 부대가 개입이 돼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품고 저번 비상계엄 사태 특집을 하던 와중에 이제 노상원이라는 이름을 제가 좀 알게 됐고, 무인기 관련해서는 당시에 비상계엄 특집을 할 때 북한에서 이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공작이다 내지 조작된 사실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전부터 계엄을 여러 차례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10월 달에 연천에 떨어진 무인기가 있었는데 그 무인기가 평양에 갔다 온 무인기랑 동일한 개체다라는 이제 보도가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무인기 사건을 노상원 관련해서 취재했던 이유는, 노상원 사령관이 머물렀던 그 안산의 점집에서 수첩이 하나 발견되고 그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거나 남침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 공작도 이런 노상원의 수첩에 적혀있는 계획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무인기 취재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노상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육사 41기로 육사를 이제 입학할 때 수석 입학제로 굉장히 이름이 높았던 분이고, 실제로 진급하는 과정에서도 정보사령관 그리고 정보학교장까지 이제 진급할 정도로 정보병과에서는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직을 다 두루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2018년에 정보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부하 여 장교를 회식 자리랑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해서 이 일로 이제 징역형을 받고 면직 처리가 됐는데, 다만 이후에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고요. 다만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돼서 그 이후로는 6년 가까이 군 내부나 동기들 사이에서는 사실 잊혀진 존재였죠. 두 사람의 사이가 끈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을 계속 챙겼던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수방사 아니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좀 근면이 있었던 거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주변 평가를 보면은 두 사람이 되게 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김용현하고 노상원은 똑같은 그 DNA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김용현 그 장군도 보면 상급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됩니다. 김용현이 나인이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좀 육군사관학교 38기 윗기수하고 아랫기수 몇기수 중에 소문이 다 났었어요. 그런 게. 추측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좌절을 겪는 게 사실은 또 비슷한 시기거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가 사성 장군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전 장군 진급이 좌절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도 공교롭게 그 비슷한 시기에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좀 조용히 있던 입장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군의 인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개입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럴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 쪽을 많이 다룬다고 했으니 인물의 세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밝았을 거고, 이런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고, 이제 계엄을 준비하던 당시에 노상원은 일반인 시점이었을 텐데 계속해서 이 군대에 깊게 관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제일 큰 거는 김용현 전 장관 간의 인맥인 것 같아요. 이제 군 인사가 끝난 시기쯤에 연락을 해서 뭐 이번에 너가 안 됐는데 김용현 장군이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잘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걸로 보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기랑 이제 근무연이 있었던 이제 후배들 중에 진급이 많이 늦어졌거나 아니면 진급에 조금 억울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렸던 걸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번 계엄에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엄 당시에 노상원이 HID 부대를 이용한 작전이 꽤나 화제가 됐는데, HID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
정확하게는 육군 특수정보임무대라 그래서 육군 특임대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HID라는 이름으로 세상에는 더 유명하죠. 뭐 실미도 영화라든지 뭐 영화 아저씨라든지 이런 데 나왔던 부대이고 말 그대로 이제 특수임무를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의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아니면 뭐 납치돼 있는 우리 국민을 구해온다든지 뭐 이런 임무를 하는 부대이고 정보사령부 산하에 있고요. 부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거의 다 기밀에 가까운데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도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현재도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번에 제대했던 HID 부대원을 방송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혹시 섭외했던 비하인드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HID 관련된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실제로 이분들이 많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실제로 근무했던 걸 인정을 거의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수임무 중에 다치더라도 이 임무 자체가 공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그런 방송을 좀 했어서 우선은 이제 그 당시 출연했던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방송에 나왔던 HID 교관분을 뵙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20년 정도 전까지 HID에서 실제 교관을 했던 분이고 교관이면은 거기서도 굉장히 좀 오래 근무해야지 할 수 있는 직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아는 인맥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이랑 이제 그 HID 분들이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 자리에 저희가 갔었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HID 분들을 좀 많이 설득을 했죠. 그러면 이번에 12.3 비상계엄 때 HID 병원들이 출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HID 전현직 부대원 그리고 정보사 관계자들이 가장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방첩사는 실제 계엄을 하는 업무의 부대이고 그 부대 하는 일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고 되는데 사실 정보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부대인데 계엄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려질 수밖에 없는 활동이잖아요. 이런 활동에 참여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실제로 HID 부대원들이 많이 들어갔던 선관위를 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선관위에 잠입을 해서 서버의 기록을 빼오고 선관위 직원들을 뭐 납치 내지 체포해서 어딘가로 끌고 가고 작전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HID 부대원들이 잘 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다만 공개적인 행동에 중요한 정보를 HID 부대원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분들을 의아한 것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해할 부분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개입됐다. 그럼 이해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상원이라는 그 전 사령관의 인물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특이하고 실제로 근무할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내리는 지시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북한의 HID 분들을 침투한 다음에 복귀할 때 조끼를 폭파해가지고 전부 폭사시켜라든지 사실은 이게 일반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시인데 노상원 전 사령관은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HID 분들이 거부를 했던 거죠. 그럴 수 없다.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걸 실제 하려고 실험까지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실행은 안 됐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영현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이나 둘 다 캐릭터가 윗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과시한 입장에서는 김영현 전 장관에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나 HID 부대원들 내가 동원할 수 있어 라는 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요? 그런 정도의 소수의 무력, 은밀히 해야 되는 어떤 작업에는 HID 부대원들이 유용하니까 최상의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HID 부대원들을 동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HID 부대원이셨던 분이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돼지 부대라는 말 하면서 쓸모없으면 버려진다. 저희를 돼지들이라 불렀어요. 돼지 부대. 잘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한 방에 잡아먹는 거잖아요. 임무수행 보내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임무수행 갔다 오면 그래. 그래서 현재 이번에 출동했던 HID 요원들이 지금 혹시 신변에 이상이 있진 않은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실패하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성공을 했거나 실패했는데 안 알려졌으면은 제거 내지 뭐 그게 꼭 물리적인 제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임무에서 어떤 걸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못할 거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직접 출동했던 분들의 근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지만 어디에 계신 분들이고 주로 어떤 임무를 했었고 뭐 조사를 어디까지 받았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이 됐는데 다행히 뭐 방송 전이나 후에 이분들한테 뭐 특별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노상원이 생각했던 그 비상계엄의 계획은 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저희가 수첩의 실체를 전부 다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추정에 가깝게 나갔지만 사실은 최근에 밝혀지는 거 보면은 그 추정이 그렇게 틀리지만은 않았다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정권에 좀 해가 되는 사람들,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을 일거에 다 일망타진을 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그 처리하는 장소들도 뭐 백령도라든지
그걸 이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살도 있고 북한에서 공격해서 한다는 이런 식의 약간 황당무계하지만 나름의 계획을 전부 다 잡았고 그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비상입법 기구 설치와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수첩이라는 게 조금 이제 군인들 특히 장교들은 초급 장교 시절에 수첩을 정리하는 교육을 좀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명령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위에서 했던 중요한 얘기들을 무조건 정리를 하는 습관? 그래서 지금도 그 군 출신 장군까지 특히 했던 분들을 보면은 작은 수첩, 그러니까 내가 그냥 메모를 할 수 있는 수첩이랑 이거를 옮겨 적는 수첩 두 개를 다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분들이 볼 때 노상원 수첩이라는 게 흔히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그냥 낙서하는 수첩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누군가 들은 얘기나 자기가 하려고 했는 거를 적은 거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좀 하고 계시죠. HID 부대원 분들을 만나는 게 처음에 되게 쉽지가 않고 우선 약속 장소를 많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만났던 데서는 거의 못 만나고 한 2번, 많으면 3번까지 장소를 계속 옮기시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엄청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랑만 있다가 조연출이 온다든지 누가 오면은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낯가리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HID 부대원분들이 그 전역하시고 나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적응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워낙 특수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와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사기도 잘 당하고 도박이라든지 술 이런 위협에도 많이 빠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분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는 나서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굉장히 고위 정보 장교분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디 되게 그냥 국밥집 같은 데 가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국밥집 와서 얘기를 하지? 자기들은 그냥 뭐 오히려 조용한 데 가면 더 눈에 띄지 않냐 이런 데 가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혹시나 노상원 전 사령관이 도청이나 이런 걸 염려해서 롯데에 가면 도청 안 당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것까지 뭐 그렇게 안 해요라고 하는데 노상원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굉장히 좀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뭐 롯데에서 만난 게 뭐 이 사람이 뭐 돈이 없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정보 장교분들 만나면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만났을 때 거의 은밀한 데서 만나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그냥 카페에서 만나거나 그냥 밥집에서 만나면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방송의 가장 컸던 취지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취지였고 HID 부대원분의 정보소 관계자분들이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워낙 그 국가관이 투철하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우리는 정말 내 건강을 바쳐서 국가의 자산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소중한 자산을 그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실제로 썼을까라는 거의 굉장히 공분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치인 입장을 떠나서. 이분들이 힘들게 훈련하신 이유가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력을 쓰려고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명령을 내리면은 좀 하게 훈련이 되겠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거가 가치 판단보다는 하려면 한다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그런 사람들을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作戦을 쓰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걸 주도했던지 김영정이 주도했던지 아니면 그 위에서 주도를 했던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